안녕하세요. 리눅스 시스템 설계 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리눅스 구조와 명령어입니다. 저번 시간 설치한 리눅스에서 사용되는 명령어와 리눅스 구조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따로 이 클래스의 과제를 올리지 않고 제가 진행하는 명령어를 따라해보는 실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제가 리눅스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명령어를 같이 실습하시면 됩니다. 3주차 과제에서 조사한 명령어를 실제로 사용하시면서 익히시면 됩니다.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명령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매우 유용합니다. 리눅스 기초입니다. 리눅스는 다중 사용자 모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리눅스에는 여러 사용자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다중으로 자원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관리자가 업무가 끝났다고 시스템을 종료해버리면 접속되어 있는 많은 사용자들도 함께 컴퓨터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리눅스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루트 권한이 필요합니다.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면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가 있고 키보드가 있고 마우스가 있다 그러면 요 앞에 앉은 사람 한 명만이 이 컴퓨터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리눅스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리눅스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여러 네트워크 환경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기 키보드나 마우스, 키보드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원을 리눅스에 있는 CPU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자원들을 여러 사용자들이 공유해서 사용합니다. 이때 루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사용자가 시스템을 종료시킨다면 여기에 걸려있는 모든 사용자들은 시스템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시스템을 종료할 때는 어떤 메시지가 여기서 루트가 종료를 한다면 다른 곳으로 또 메시지가 보내지는 이런 기능들도 있고요. 다양하게 또 이제 이런 거를 보완적인 기능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권한에서는 루트가 많은 영향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꼭 종료할 때는 루트 권한으로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개별의 사용자들은 자신의 업무가 끝나면 로그아웃이나 엑시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상 콘솔입니다. 우분투는 7개의 가상 콘솔을 제공하는데 컴퓨터 한 대에는 모니터가 7개를 연결하는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이거는 한번 제가 실습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은 이런 식의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전에 우분투를 키려고 할 때 문제가 되셨던 분들이 있는데 저처럼 이런 메시지가 뜨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마지막에 좀 뭔가 잘못 종료를 했을 때 이런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 폴더로 이동하셔서 리눅스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하셔서 여기 폴더로 오시면 lck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lck라는 폴더를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캔슬 누르고 다시 하게 되면 이때 켜집니다. 아마 제가 뭔가 저번 시간에 종료를 할 때 완벽하게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료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저처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뭔가 정상적인 종료를 하지 않고 그냥 로그아웃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켜져 있던 게 그대로 남아있네요. 우선 이렇게 이제 키시면 다시 한번 좀 켜보겠습니다. 제가 실습을 좀 하려고 했는데 컴퓨터를 다시 껐다가 다시 시작을 해서 리눅스 부팅부터 한번 다시 우분투의 부팅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끌 때는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서 이제 우분투 지금 부팅 중이니까요. 좀 이쪽으로 올리고 우분투 같은 경우에 이제 우분투 얘기를 좀 더 드리면
리눅스 얘기를 좀 더 드리면, 리눅스는 어, 윈도우와 다르게 대소문자를 구분하는데요. 폴더명이나 파일명을 대소문자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대문자로 A와 그 다음에 소문자 A는 동일한 파일로 놔두기 때문에 이런 거에 문제가 없지만 리눅스에서는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도 대소문자 때문에 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공유 폴더에는 대소문자로 리눅스에다 놔두게 되면 그러니까 윈도우와 연결되어 있는 폴더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게 윈도우로 들어가면서 같은 파일명이 있다 보니까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파일을 삭제하고 뭐 덮어쓰기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주의를 하시고 만약에 이런 거를 이제 그 전체 시스템적인 거에서는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삭제가 되거나 뭔가 윈도우를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거는 좀 이쪽에서 좀 쓰게 되면 뭐 대문자 A라는 파일이 A.txt라는 파일이 있고 같은 폴더에 소문자 A라는 텍스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리눅스에서는요. 요거는 윈도우에서는 같은 파일로 봅니다. 두 개가 같은 파일로 보기 때문에 같은 파일이지만 리눅스에서는 전혀 다른 파일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메모리 카드나 이런 거에 이렇게 저장이 돼 있는데 요거를 윈도우 계열의 컴퓨터에 뭐 연결을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요렇게 딱 연결이 되는 순간 두 개가 같은 파일이기 때문에 윈도우에서는 얘네 둘을 중에 하나를 덮어쓰기로 해버립니다. 뭐 대문자를 소문자에다 덮어쓰든 소문자가 대문자에 덮어쓰든 그러면 파일이 하나가 삭제되는데 이건 뭐 이런 식의 파일을 안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만들 때의 경우고 일반적으로 전체 시스템 같은 경우를 뭐 어떤 시스템을 내가 사용하는 메모리가 있었는데 여기에 뭔가 설치가 되면 대문자, 소문자 구분해서 파일들이 엄청 많이 존재할 텐데 요런 것들이 윈도우에 들어가게 되면 요 파일 시스템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요런 것들은 주의를 해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뭐 경험담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USB로 가지고 있던 걸 윈도우에 넣었다가 시스템이 뭐 한 번에 좀 몇몇 파일들이 뭉개지는 현상들이 실제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주의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이런 대수문자, 윈도우와 다르게 대수문자를 구분한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는 뭐 그렇게 돼 있는 파일들이 되게 많이 존재하고요. 똑같은 파일에 뭐 대소문자가 달라져 있는 파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리눅스 시스템과 윈도우 시스템, 그래서 대소문자 꼭 잘 보시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방금 가상 콘솔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켜졌습니다. 아까 같은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들 중에도 뜨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처럼 아까 그 폴더에 가셔서 삭제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암호는 저는 간단하게 1, 2, 3, 4로 했고요. 어, 사실상 우분투를 쓰는 데 있어서는 멀티 유저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내가 어느 리눅스 계정을 누군가한테 받아서 그쪽 리눅스의 자원을 우분투나 뭐 유닉스나 그런 자원을 쓰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거의 개인용으로 여러분들을 많이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요. 근데 나중에 이제 회사를 어떤 쪽으로 회사에 취업하냐에 따라서 서버가 많이 있는 서버일 수도 있고요. 그런 데서는 이제 계정을 하나 받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 때문에요. 좀 알아두시면 여러 계정들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터미널 창을 열어서 보면 LS하고 그러면 이건 여기 지금 보면은 제 이름이죠. 제 이름인데 이런 거에서 아까 컨트롤 알트 F1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의 마우스가 없는 X 윈도우가 사라진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 루트를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접속이 됩니다. 몇 가지 명령어들이 좀 있는데 뭐 이런 것들 쓰게 되면 이제 사용되고 있는 유저들 뭐 리눅스가 있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요. 이런 식으로 뭐 다시 컨트롤 알트 F1을 누르면 또 새로운 창 뭔가 X 윈도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컨트롤 알트 F2나 F3, F4, F 뭐 해가지고 F6까지는 이런 식으로 계속 로그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X 윈도우가 문제가 생겼을 때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을 때도 다중 사용자이기 때문에 컨트롤 Alt F1을 눌러보면 이쪽에 아까 리눅스가 또 돌고 있고요. 그리고 X 윈도우는 컨트롤 Alt F7입니다. 그래서 F7로 가면 이건 업데이트 닫아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남아 있고 다른 데서도 로그인할 수도 있고 똑같은 아이디를 또 로그인했었죠. 저는 여기 컨트롤 Alt F에서 어쨌든 이런 쪽으로도 여러 군데서도 로그인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마우스가 없기 때문에 아까 로그아웃이나 엑스트를 쓰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놓고 여기도 루트 계정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X 윈도우로 돌아오는 컨트롤 Alt F7을 눌러서 X 윈도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상 콘솔이라고 해서 이렇게 콘솔이 이동하면서 이런 경우는 이제 X 윈도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저도 사용해 봤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개인용 이렇게 이렇게 그 버추얼 박스로 사용하고 있는 데서는 사실 크게 사용할 일은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 가상 그 터미널을 여러 개 띄워놓고 있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가 크게 사용될 일은 없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상 키보드를 이렇게 이동하고요. 그래서 음,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셧다운 명령어 실습은 아마 밑에 쪽에 내려가면 지금 이쪽에 제가 이거 적어놓은 건 있는데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 셧다운 명령어 같은 경우는 셧다운 명령어를 좀 나중에 집어넣을 수 있는데 여기에 붙어 있는 여러 사용자들한테 지금 셧다운 할지 루트 계정으로 셧다운 5분 남았다라고 5분 있다가 셧다운 한다고 이제 명령어를 주게 되면 이 명령어들이 다른 사용자한테 이렇게 5분 남았다라는 게 이제 전달되는 거를 실습할 예정인데 이게 아마 밑에 쪽에 셧다운이라는 명령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시 한번 실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리눅스는 명령어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닉스나 리눅스 계열에서는 쉘을 통해서 명령어를 입력하고 결과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쉘이라고 하는데 쉘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쉘에 따라서 명령어나 어떤 그런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는 지금 리눅스 요 계열을 쓰기 때문에 여기 그리고 거의 우분투를 요즘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분투가 유닉스랑도 많이 좀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쉘이 이제 거의 비슷해서 어,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하나만 알고 있어도 거의 비슷한 명령어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분투에서는 GUI 환경을 지원은 하지만 모든 기능을 터미널에서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게 GUI가 먼저가 아니라 이런 X 윈도우 이런 화면들이 먼저가 아니라 사실상 터미널에서부터 시작한 게 이제 리눅스다 보니까 터미널에서도 이런 이쪽에 있는 인터넷 같은 경우는 워낙 그 GUI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또 인터넷도 할 수 있습니다. HTML 파일을 다운받는 거나 이런 거는 터미널로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있고 여기는 업그레이드라든지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심지어는 터미널에서 해상도를 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화면의 해상도까지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해상도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상도 변경하는 내용들을 음, 보시면 이게 그냥 명령 하나인데 제가 이거 설정하는 방법까지는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한 해상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 윈도우 리눅스를 좀 더 엑스 윈도우를 좀 더 달아보시면 설정에 가시는 부분에서 디스플레이 여기 있는 부분들이 저기 지금 방금 제가 친 명령어와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해상도까지도 명령어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터미널에서도 모든 기능들을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VI를 좀 하기 위해서 VI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패키지들을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를 삭제를 하고 다시 여러분들이랑 동일한 환경에서 이런 터미널 명령어들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어차피 필요한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하시면 요 정도 시간이 소요돼서 VM이랑 VIM이라는 것도 먼저 설치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편리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VI에 이제 그런 오류가 뭐였냐면 이거는 한번 보시면서 이런 명령어들은 한 번씩 쳐서 지금 여기 달러가는 옆에서 지금 살짝 제가 이렇게 놔두고 여러분들이 sudo apt -get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다 치시면 되고요. 그냥 수도 치고 비밀번호 치고 뭐 있으면 폴더나 뭐 파일 사이즈를 얘기하는 건데 다 Y를 눌러서 요 세 가지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요 세 가지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패키지에 설치가 되고요. 시간은 15분에서 20분 그리고 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어, 전에 헬로 월드를 우리가 테스트했을 때 이거를 제가 그때 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드렸었는데 G, G 에디트를 통해서 main.c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은 메모장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C 코드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색상을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편집기 중에는 우리가 이제 리눅스에서는 가장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VI인데요. VI 편집기를 이용하게 되면 main.c를 하게 되면 지금은 제가 좀 패키지를 업그레이드 해놔서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데 원래는 이게 다 회색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는 방향키로 이동이 되는데 업그레이드를 안 하게 되면 여러분들 업그레이드를 안 하게 되면 끼워 넣기 I를 누르게 되면 이건 뭐 나중에 좀 이따 한번 설명드릴 때 요 끼워 넣기가 밑에 이제 끼워 넣기가 나온 상황에서 키보드를 움직이게 되면 여기 이제 대문자 같은 A나 뭐 C 이런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제 요런 버그들이 있었는데 요런 것들을 이런 패키지 업그레이드 하면 요런 게 이제 모든 게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나와서 VIM이라고 이제 좀 더 기능이 좀 더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VIM이라는 게 있는데 요걸로 요걸 설치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면서 뭐 색상도 더 잘 보이고 눈에 띄고 문자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이거는 그런 내용들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하시고 그 다음에 VIM을 인스톨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명령어들 요 지금 여기 사용되는 명령어들은 제가 지금 같은 버전을 만들기 위해서 저랑 지금 맞춰서 하는 거고요. 특별히 여기는 에러 날 일은 거의 없다. 인터넷이 안 되지 않는 이상은 에러 날 일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하시면 되고 개인 PC에서는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다 설치를 해 놓으시고요. 저랑 이제 똑같이 환경을 맞춰놓고 하는 게 아무래도 명령어 실습하실 때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만 진행된 부분이라 여러분들도 어차피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 미리 좀 작성해 놨습니다. 제가 VI를 좀 쓰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VI 편집기를 만약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안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키 끼워 넣기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상태에서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키를 움직이게 되면 그냥 어떤 대문자가 A나 뭐 C 뭐 이런 글자들이 쭉쭉쭉 계속 써집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요거를 제가 업그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패키지 VIM이라는 패키지를 추가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치가 해서 요게 이제 이런 버그들을 다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VI 편집은 맨 마지막에 PPT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주요 기능으로는 이제 ls 명령인데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게 ls입니다. 왜냐면 어떤
터미널에서는 윈도우에서는 dir 명령어고요. 뭐 윈도우의 도스, MS 도스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고요. 뭐 도스를 사용했다 그래도 나는 M이라는 그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M이라는 걸만 사용했다 그러면 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도스를 사용했던 분들이 있다 그러면 dir이랑 똑같은 명령어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같이 한번 좀 보시면 LS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도 LS를 많이 하게 되고 어떤 파일이 안에 존재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LS는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제 LS에도 몇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이게 명령어에는 그냥 명령어만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옵션을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떤 새로운 다른 명령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이런 게 있고 뭐 ls 마이너스 al을 치게 되면 또 다르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분명히 명령어에는 이렇게 l만 치게 됐는데 여기에 이렇게 또 다른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옵션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어떤 방향들이요. 나오는 출력과 결과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로 많이 사용되는 옵션들이 아까 지금 위에서 보여드린 마이너스 L 옵션이랑 마이너스 A L 옵션인데요. 마이너스 L 옵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사용자 이런 이거 밑에서 한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속성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자 권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자들 그리고 뭐 파일 크기 그 다음에 생성 날짜 이런 정보들이 더 나오고요. 그 다음에 AL을 하게 되면 점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숨긴 파일입니다. 이런 숨긴 파일들까지도 표현해주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숨긴 파일들이 남았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뭐 LS를 치게 되면 LS 이제 많은 명령어들이 옵션들이 있는데 ls 마이너스 마이너스 help라는 걸 치게 되면 올려보면은 여기에 더 다양한 제가 보여지는 뭐 아까 이제 A 같은 경우라든지 뭐 저도 여기서 다 모든 옵션을 다 사용하진 않고요. 이제 쓰는 옵션들만 쓰게 되는데요. 아까 많이 썼던 L 같은 경우는 리스트 포맷을 롱 리스트 포맷을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 보시면서 필요한 옵션들이 있다 그러면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헬프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리눅스에서 어떤 명령어라든지 그리고 명령어의 옵션들에 대한 정보들을 공부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런 자격증들 같은 게 이제 리눅스 마스터라는 자격증인데요. 리눅스 마스터라는 자격증은 이렇게 명령어들이나 그 다음에 그 옵션들에 대한 정보들만 이제 잘 공부하시면 딸 수 있는 자격증이니까요. 한번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리눅스 마스터라는 자격증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이렇게 지금 요 수업을 하면서 배웠던 명령어들만 잘 익혀 놓으셔도 거의 뭐 절반 정도는 거의 나온다. 그러니까 많이 사용되는 명령어들이 이제 주로 나오고 거기에 이제 옵션들이 이제 주로 나오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리눅스 마스터라는 자격증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한번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아까 했던 A라든지 L이라든지 그래서 목록을 자세히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고 뭐 그다음에 숨긴 파일을 보여준다라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이게 옵션이 먼저고 뒤쪽에 하나 더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헬프에서 다시 한번 봐볼게요. 헬프에서도 이런 설명이 있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 있죠. 사용법이라고 돼 있어서 LS는 옵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여기에 파일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옵션을 선택하지 않거나 파일을 선택하지 않거나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폴더를 지정하게 되면 절대 패스로 해보겠습니다. 홈 밑에 요거를 해놓고 엔터를 치게 되면 제가 하이 폴더 바로 밑에 있는 폴더에 나중에 이제 절대 패스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전체를 패스를 이제 다 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폴더를 치게 되면은 폴더에 있는 LS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LS 만약에 폴더가 아닌 파일을 치게 되면
한 개의 파일만 나오게 되는 거죠. 파일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파일이게 되면, 파일을 치게 되면, 파일의 패스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절대 패스가 아니라 이렇게 아래아래는 바로 하이 패스를 얘기하는 건데 이건 절대 패스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치게 되면 얘는 또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절대 패스로 나오고 제가 뭐 잘못 눌렀네요. 요거를 좀 중앙에다가 살짝 놔둬서 키 눌림의 실수를 방지해야겠습니다. 네, 이쪽에다 좀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도 되게 중요한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리눅스 쪽으로 이제 나가신다든지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쉘 스크립트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쉘 스크립트를 했을 때 스크립트를 짜게 될 때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것 때문에 이걸 절대 패스로 쉘을 만들어질 건지 아니면은 이 패스를 이런 식으로 패스를 정할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출력되는 것도 나중에 이제 스크립트를 많이 하게 하시는 뭐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춰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오고 파일 같은 경우는 LS를 하게 되고 아까 이제 설명에서 봤듯이 LS를 하고 옵션을 먼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이 절대 패스로 폴더를 선택하게 되면 아까랑 똑같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는데 LS를 그냥 LS만 썼을 때 옵션을 쓰지 않았을 때 그리고 제가 이제 마이너스 L이라는 옵션을 썼을 때는 이런 식으로 결과가 바뀌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쓸 수 있는 거냐 그래서 뭐 이렇게 옵션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네요. 이 부분도 실습을 하면 어떤 LS하고 우리가 이제 빈이라는 곳이 이제 많은 파일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파일들이 존재하는데 여기 이제 명령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어떤 명령어들 뭐 우리가 쓰는 명령어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 제가 ls 그리고 빈에 명령어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C로 시작하는 명령어들을 한번 다 검색해 보고 싶다. 그럼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아까와는 다르게 약간은 이렇게 해서 빈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다 나왔지만 C하고 이렇게 곱하기를 붙여주면 C로 시작하는 명령어들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내가 파일명의 앞에 부분만 안다든지 뒷부분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되죠. 여기 똑같이 별하고 그 다음에 뭐 P로 끝나는 이게 뭐 확장자가 있다 그러면은 뭐 점 텍스트로 해야 되겠지만 여기는 텍스트가 없으니까요. 점 P로 끝나는 명령어들을 다 찾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장자로 뭐 찾는다든지 여기서는 지금 컴프라는 확장자를 찾을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라고 얘가 더 맞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여기서 B 글자로 시작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지금 시스트린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본 명령어에서 아까 이제 앞에 봤던 것처럼 마이너스 L이나 마이너스 AL이라는 옵션을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요 첫 번째 맨 앞에는 한 문자는 파일의 종류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D로 시작하게 되면 폴더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냥 마이너스면 파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심볼릭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여기선 두 가지 정도가 나와 있고 아마 뒤에서도 설명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일 접근 권한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뭐 여러분들 제가 레포트가 아직 마감이 안 됐지만 레포트를 많이 보면 많이 쓰셨습니다. 여기 뭐 777 권한이라든지 뭐 RWX라는 권한인데 그건 뭐 다들 공부를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는 알 거지만 제가 한 번 더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7 권한이 뭔지 그 다음에 RWX 권한이랑 그런 것들 한번 비교를 하면서 그리고 하드 링크 뭐 폴더 같은 경우는 링크가 원래 기본적으로 폴더가 존재할 때마다 링크가 계속 걸리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수, 그 다음에 파일 이제
사용자와 그룹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그룹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사이즈, 파일 크기가 돼 있고, 이거는 날짜가 되겠죠. 여기선 영어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뭐 한글로 돼 있으면 좀 다르게 돼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쪽은 파일명, 이렇게 해서 8단계를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8단계 파일의 구분을 짓고 있고요. 아까 이제 파일 종류에서는 일반 파일은 아까 여기 지금 좀 지저분하게 제가 해놓은 부분은 지우고, 아까 이제 이쪽 1번 부분이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나타내는 의미가 있는데요. 마이너스는 일반 파일, 그러니까 일반적인 파일들을 나타내고요. D는 디렉토리 파일, 폴더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L은 심볼릭 링크를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심볼릭 링크 테스트하거나, 그렇고 이제 사실은 요 밑으로는 제가 크게 뭐 신경 쓰진 않았는데요.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블록 단위를 읽을 때 장치, 섹터 단위, 그 다음에 프로세스 같은 파일들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켓 네트워크. 사실 제가 이런 것들까지도 세세하게 확인하진 않았는데 거의 지금 요 세 개를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네저스를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나중에 이제 좀 더 깊숙이 배우실 부분들이나 제가 요거를 파악하고 있어서 뭔가를 새로운 거를 뭐 했다거나 이런 거는 제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불편하거나 이런 경험이 없어서 요거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까지는 PPT를 보면서 저도 요번에 알게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부분은 그렇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명령어 중에는 이제 cd. 요거는 윈도우랑도 동일한 명령어고요. 폴더를 이동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요, 요 물결 표시랑 점점 표시, 점점 표시랑 그리고 이 점점 표시는 상대 경로를 나타냅니다. 상대 경로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pwd는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의 경로를 출력해 주는데요. 이게 은근히 되게 많이 사용되는 게 내 폴더를 현재 위치나 폴더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많이 쓰고 또 그다음에 쉘 스크립트나 아니면은 C 코드에서 뭐 어떤 파일을 가져와야 될 때, 스크립트에서 파일을 가져와야 될 때 이제 내 패스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 pwd를 사용해서 그걸로 저장된 뭐 위치를 이제 절대 패스로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패스를 바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요. 요것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명령어로 좀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면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지금 사실상 여기 이걸 지금 오랜만에 켰을 때 여기 지금 헬로우라고 되어 있지만 물론 아까도 알고 있겠지만 뭐 되게 깊숙한 뎁스까지 들어와 있는 폴더면 현재 폴더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예전에 도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폴더를 쫙 계속 뭐 예전 도스라고 하면 뭐 CMD를 치면 되겠죠. 이거 뭐 도스 뭐 사실 생각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많이 사용했을 것 같은데요. 이거 뭐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좀 작게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뭐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일단 패스 자체가 이렇게 도스 이게 지금 도스죠. 옛날에는 이게 도스 화면이니까요. 이 도스 화면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지금 패스가 보이니까 여기서 dir을 치게 되면 어떤 게 나오고 뭐 여기도 똑같이 dir 같은 옵션들도 있습니다. 방금 제가 친 것처럼.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곳에서 하나의 폴더를 들어가게 돼도 폴더가 계속 패스가 여기에 이거 마우스를 좀 옮겨가지고 네 다시요. 네 이런 식으로 폴더를 옮겨도 그 폴더의 패스가 계속 마우스를 계속 제가 실수하네요. 네 패스가 계속 나와 있습니다. 여기 또 여기 폴더가 하나 더 있네요. 하나의 폴더를 하나 더 들어가 보면
이제는 폴더가 하나도 없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기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이렇게 패스가 나오기 때문에 실수할까봐 이쪽에 이런 식으로 패스가 나온다라는 게 이제 보이는데, 리눅스는 패스는 안 알려주고 폴더 위치만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윈도우보다는 만약에 똑같은 이제 뭐 명령어 창을 쓴다고 치더라도 WD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폴더에 있구나, 그리고 절대 패스를 바로 보여주기 때문에 리눅스에서는 패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절대 패스냐 상대 패스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패스들인데, 내 지금 위치, 리눅스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파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파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폴더 위치 이런 것들은 패스, 이런 것들은 패스와 이제 위치죠. 그러니까 폴더들은 많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게 되고, 그다음에 상대 패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패스에서 하위로 내려가는 거는 점점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번에 내가 두 개를 내려가겠다, 점점하고 점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한 번에 두 개 내려간 거죠.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요. 여기 지금 LS를 해보면 홈 밑에 백이라는 곳에 있었고요. PW를 치게 되면 지금 폴더가 두 개의 폴더를 위에 있었는데, 제가 cd 점점 점점 하게 되면 최상위 패스로 오게 된 겁니다. 방금 두 개를 한 번에 온 거고, 이렇게 해서도 또 두 개를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번에 또 다른 곳으로 오는 루트 패스는 언제든지 이 슬러시입니다. 슬러시를 쓰게 되면 어디서든 루트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사용자한테는 사용자 폴더가 있습니다. 아까 홈 밑에 있는, 홈에는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존재하고요. 사용자들마다 각자 폴더가 존재하는데 그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들을 한 번에 가는 거는, 사용자의 폴더로 가는 건 물결 표시입니다. 그래서 물결 표시를 한번 눌러보게 되면 바로 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뭐 이게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방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제가 여기 들어와 있어도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오게 되고요. 헬로 월드라는 헬로 월드가 헬로우죠. 헬로우라는 곳에서 cd 슬러시를 치게 되면 바로 루트 패스로 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루트 패스로 오게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계속 탭을 누르게 되는데, 여기 탭 키를 누르게 되면 내가 칠 수 있는 명령어들이 리눅스가 이제 알 수 있는, 제가 뭐 새로운 명령어를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내가 아무것도 안 쳐져 있는 상태에서 아까 배웠던 LS를 치겠다. 그럼 LS를 치는 거를 알 수는 없잖아요. 어떤 명령어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럼 모든 명령어들을 쫙 디스플레이 해주겠다. 2188개의 디스플레이 하겠다. 라고 나옵니다. 근데 L을 치고 또 누르면 L로 시작하는 명령어들은 109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까 배웠던 LS를 치게 되면, LS를 다 친 상태에서 탭을 누르면 LS 말고도 LS로 시작하는 다른 명령어들, 만약에 여러 개가 아니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LS 띄고 난 다음에 또 탭을 누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옵션이 있을 수도 있지만 폴더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리눅스에서 이제 제공되는 가장 선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힌트를 좀만 주면, 리눅스한테 힌트를 좀만 주면, 홈에서 탭을 누르면 여기서는 지금 H가 방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H만 누르고 탭을 누르게 되면 바로 그냥 홈을 쳐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탭을 누르게 되면 두 개의 폴더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다냐고 탭에로도 나오고요. 이때 그냥 제가 B만 누르고 탭을 눌러도 바로 쳐집니다. 그래서 뭐 G 에디트를 제가 치겠다라는 거를 이제 마음을 먹고 G하고 E를 치게 되고 탭을 누르게 되면 이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D를 누르고 치면 그때는 바로 옵션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폴더나 파일을 선택하라고 그 정보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탭이라는 아주 그냥 리눅스에서는 되게 유용하게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요. 한번
지금 실습을 하면서 해보시면 되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PPT로 돌아와서요. 네. 이렇게 명령어, 아까 점점 상대 주소 쓰는 거라든지 절대 패스 쓰는 거라든지 pwd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따라서 같이 하시면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해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내 폴더로 다시 돌아오는 방법들 요거 지금 물결무늬만 알고 있으면 사용자 디렉터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터치라는 명령어인데요. 터치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언제 쓰게 되냐면 다른 리눅스에서 파일을 받았는데 그쪽 리눅스의 날짜가 달랐을 때 그 파일을 실행을 시킬 수 없을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터치가 지금 여기서는 보면은 0의 새 파일을 생성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파일이 있다면 파일의 최종 시간을 수정하는 건데 사실상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터치를 쓸 일은 없겠지만 여기서 시간을 수정하는 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실행 파일을 받아왔는데 내 지금 시스템의 시간과 전혀 다른 시간대, 너 미래적인 시간대가 있으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런 시간의 오류 같은 거를 요런 터치 명령어로 아무 파일에는 아무 그런 걸 가하지 않으면서 파일에 있는 메타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최종 시간을 수정하는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그리고 뭐 솔직히 변경도 내가 이제 어떤 옵션을 줘가지고 뭐 오늘 지금 현재 시간이 아닌 과거 시간이든 미래 시간으로도 변경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터치는 뭐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MKDI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폴더를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옵션까지는 크게 필요 없고요. 뭐 나중에 이제 옵션 같은 경우는 한번 필요할 때는 찾아오시면 되고 MKDI하고 그 다음에 폴더를 쓰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이것도 그냥 해보면 CD에서 물결물 쳐서 홈에 와 있어서 홈에서는 사실은 루트 패스에서는 이렇게 루트 패스에서는 뭘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루트 패스나 다른 내 패스가 아닌 곳에서는 어떤 폴더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굳이 무의미할 수 있고 또 루트 계정이 또 워낙에 딱 이걸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쪽에서는 뭔가를 시도한다기보다는 그냥 홈 계정에서 무조건 뭘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거라도 상관없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홈 계정이 개인 계정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런 것들은 바로 그냥 적어하시면 되니까요. 새로운 계정을 또 만들어 버리면 되기 때문에 시스템에 큰 문제가 없는데 루트 가지고 뭘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우분투에서는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가면서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mkdir 그래서 대문자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쪽에 이제 대문자 테스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mkdir 소문자 테스트를 만들어도 테스트라는 폴더가 이쪽에 이렇게 두 개는 전혀 다른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아까 대소문자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터치를 a.text 그리고 터치로 대문자 s.text를 치게 돼도 이쪽에 이런 식으로 대문자와 소문자가 모두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L을 해보면 지금 오늘 날짜로 터치 생성된 거 확인이 되십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RMDIR에서 이거는 폴더를 삭제하는 건데요. 이거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사실상 이 안에 이제 디렉토리 안에 뭐가 이제 들어있다면 디렉토리가 비어있고 디렉토리에 대한 삭제 권한이 있어야지만 삭제를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저는 잘 안 씁니다. 이 RMDIR보다는 그냥 RM 명령어를 좀 이따 이제 배울 RM 명령어를 쓰게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보시면 소문자
테스트라는 것에 가서 제가 터치로 test.txt라는 걸 터치해 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rm 디스크 테스트 같은 소유 권한이기 때문에 라도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삭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폴더를 삭제하려고 하더라도 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유주가 나인 거죠. 이 폴더 같은 경우는 이것도 방금 제가 만든 소유주이기 때문에 제 권한이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제 권한이기 때문에 사실상 삭제가 가능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이 rmdir이라는 명령어로는 그 하이에 뭐가 들어있다면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파일을 삭제하려고 하면 이걸 삭제하려고 한다고 가정을 하면, 뭐 좀 이따 배우겠지만 rm이라는 명령어를 써서 별을 하면 아까 어떤 그런 걸 찾을 때 쓰지만 삭제할 때도 똑같은 파일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파일들을 다 지우고 그 다음에 나와서 rm dir 테스트를 쓰게 되면 삭제가 됩니다. 근데 굳이 똑같이 한번 제가 이제 이거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이 폴더를 만약 여기서 터치 a.txt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는 한 두 개 만들어 놓을게요. b.txt라는 걸 만들어 놓고, 한번 보여드려야 되죠. 네, 두 가지 파일이 생성된 게 보이고요. 이 상태에서 아까 이걸 삭제하려면 rm dir로는 삭제할 수가 없겠죠. 디렉토리가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 여길 들어가서 아까 rm별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rm별을 하지 말고, 사실 rm 명령어는 좀 이따 보여드리죠. rm 명령어는 어떤 옵션을 주게 되면 이런 조건들을 다 무시하고도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폴더에 들어가서 이 명령어 같은 경우는 A, B, C, D라는 폴더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또 RM 명령을 써가지고 거기에 있는 파일들을 모두 다 삭제할 필요 없이 그냥 밖에서 RM 명령으로 얘를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dir은 잘 사용되지 않는 명령어가 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그냥 RM, 좀 이따 이제 내려오면 아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좀 RM 명령어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RM 명령어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주로 사용하는 옵션은 -F 옵션이랑 -R 옵션. 그래서 유분투에서는 내부적으로 F 옵션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서, 근데 제가 왜 이거 -RF를 많이 쓰게 되냐면, 예전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내부적으로는요. 그냥 RM이라고 해서 요 지금 -I라고 해가지고 한번 이걸 보여드리면, RM -I 그 다음에 대문자 A.txt라고 치게 되면 파일을 삭제할 건지를 제거할 건지를 이렇게 맨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파일을 삭제하게 되면 되게 많이 노든 yes든 하나를 치게 되면 삭제를 안 하겠죠. 반대로 제가 이제 치게 되면 y를 치게 되면 이제 삭제가 됐겠죠.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물어봤었습니다. 예전 우분투 이전에 뭐 페도라를 썼을 때는 이거 기본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많이 -F 옵션을 많이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F 옵션을 많이 썼는데, RM -F 옵션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폴더 같은 경우는 이제 삭제하려 그러면 RM 폴더를 삭제하려 그러면 폴더는 또 지울 수가 없어요. 폴더를 지우려면 아까 -R 옵션이 있어야 되니까 RM -R 테스트를 하게 되면 삭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삭제를 하려고 하더라도 제가 두 개 지금 파일을 만들어 놓고, 이게 rm-ri 하고 뭐
폴더가 만들어진 건 아시지만 디렉토리를 설명이 조금 이상한데 내려가겠습니까? 뭐 내려가겠습니다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파일들도 또 지우겠습니까? 하나를 노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울까요? 지운다고 치도 비어있지가 않아서 뭐 지우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좀 상황이 나오죠. 보면은 제가 파일을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 RM하고 I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I는 아까 여기서 지금 설명을 보면 삭제할지를 확인하는 메시지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는 메시지로서 여기 지금 보면은 안에 있는 파일이 두 개 있기 때문에 그 두 개 파일을 확인하고요. 근데 제가 하나는 삭제를 하고 하나는 삭제를 안 했으니까 폴더를 삭제한다고 해도 폴더가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삭제 안 되는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i 명령어가 기본이었습니다. 예전에 페도라 제 기억으로는 i 명령어 기본이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rm 명령어를 쓰게 되면 rf를 많이 쓰게 됐죠. 폴더를 지우려면 무조건 rf로 지운다. 가 이제 정설이었고 그 다음에 그냥 RM으로 테스트를 그러니까 폴더가 아니면 어떤 파일을 지우더라도 그냥 RM을 지우게 되면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마이너스 F 옵션을 자주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분투로 오면서는 마이너스 F 옵션을 굳이 쓰지 않아도 사실 되긴 하지만 이게 좀 습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RF 옵션을 써서 꼭 지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지우는 거는 요거 좀 많이 쓰게 되는 옵션이 I 옵션은 역으로 잘 사실상 잘 안 사용하겠죠. 내가 어떤 지우겠다라는 거. 근데 이런 I 옵션을 언제 써야 되냐면 뭐 많은 파일을 지울 때 당연히 안 쓰겠지만 어떤 RM을 할 때 뭔가를 지우려고 할 때 이렇게 별하고 뭐 좀 뭐 텍스트 파일을 지운다. 이때 좀 사실 실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도 이런 실수를 좀 종종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내가 지우려고 하지 않았던 파일들이 간혹 지워질 때가 있어요. 여기 폴더를 다 확인하고 했었는데도 이때 이제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상 마이너스 I 옵션을 써주면 좋겠죠. 보면은 실수라도 어떤 C 파일이라든지 이런 걸 안 지울 수 있으니까요. 이 별표 꼭 여러분들이 이 별표를 이런 식으로 지우려고 할 때 같이 i라는 마이너스 i라는 옵션이 들어가 있으면 상당히 이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고 그다음에 카피도 이거는 카피하는 명령어고요. cp 해가지고 얘는 뭐 이거는 폴더를 복사하는 건데요. 디렉토리 복사는 거의 아니라 파일과 파일간. 근데 여기서 이제 파일간 파일간이지만 뭐 테스트 좀 실습으로 좀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잘못 눌렀습니다. 마이에 가서 터치를 진짜 지금 여기서 유용하게 쓰네요. 터치라는 걸 사서 파일을 하나 생성해 놓고 cpa. 이 파일 앞에가 복사될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A 파일을 어디로 이제 보낼 건지를 이거는 뭐 절대 패스로 보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홈 밑에 여기 밑에 대문자로 보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보내도 되고 아니면 상대 주소 내 밑에에 이런 식으로 보내도 두 개는 동일하게 가게 됩니다. 요거는 동일한 패스를 이용한 폴더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파일을 복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이제 나오는 패스가 아닌 파일명을 바꿔주는 거, 파일명을 복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a.text를 b.text로 카피. 요게 카피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파일을 복사하는 거죠. 똑같은 파일 하나를 다른 이름으로 복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무브라는 건데요. 사실 이 무브는 많이 쓰는 거는 그냥 파일을 이동하는 거지만 파일명을 바꾸는 거에도 쓰게 됩니다. 사실 파일명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 이런 건데 그래서 move b.text를 c.text로 바꾼다 치면 방금 b는 사라지고 c가 나타나게 되죠. 이름 바꾸기 용도라든지 아니면 진짜 폴더를 옮기는 용도 어느 쪽으로 옮기는데 이게 사실상 어떤 엄청나게 큰 파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뭐
100메가짜리 파일이 있다고 치는데 우리가 이제 윈도우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떤 용량이 이렇게 매우 큰 파일을 A라는 폴더에다가 복사를 하게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똑같이 복사하게 되면은 한 10분 정도가 소요가 되죠. 이렇게 이제 오랜 시간 복사를 하게 되면 10분이 소요되는 걸 이게 굳이 여기에 폴더에 필요 없다 그러면 이 명령어, move 명령어를 하게 되면 바로 가집니다. 사실상 하드디스크에는 어느 공간은 똑같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복사를 하게 되면 하드디스크 여기 다른 공간에 이렇게 복사하게 되는 건데 요걸 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 있는 노드 정보를 1번에서 뭐 2번으로 변경하는 거 이러기 때문에 엄청 빠르게 무브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잘라내기 윈도우에선 잘라내서 붙여넣기랑 비슷한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쉽게 잘라내서 붙여넣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일의 권한인데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뭐 ls-l-l 옵션을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rwx죠. x가 뜨게 되는데 이 x가 이렇게 뜨게 되고 이게 실행. 그래서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한이고요. 요 뭐 이거 한 장 더 넘겨보면요. 여기는 소유자. 얘도 지금 이거는 이 파일 같은 경우는 소유자도 실행을 할 수 없는 거고 그룹도 실행을 할 수가 없고 그 외의 사용자도 실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그냥 어떤 분들은 뭐 RWX라고도 레포트에 적으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777이라는 권한이라고 뜨는데 이렇게 이제 어떤 권한을 줄 때 숫자로 좀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RW를 파일의 권한이고 read, write, execute라는 거에 대한 약자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읽고 쓰고 실행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행에 대한 권한을 주는 명령어는 chmod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사용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주든지 이런 식으로 주는데요. 여기서 7777 권한을 주게 되면 이 7777이라는 얘기는 요거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권한을 주고 싶을 때 이진수의 값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이고 2고 4입니다. 그래서 요 4 플러스 2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7이죠. 그러면 7이라는 걸 주게 되면 소유자한테는 모든 권한을 다 주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7을 쓰게 되면 그룹한테도 모든 권한을 다 주겠다는 거고, 그 외에 7을 또 쓰게 되면 그 외의 사용자한테도 모든 권한을 다 주겠다는 거고, 만약에 여기처럼 4만 쓰게 되면은 읽기 권한, 6을 쓰게 되면은 읽기랑 쓰기 권한, 그리고 1을 쓰게 되면 실행만 되겠죠. 여기가 1이니까. 그리고 뭐 3을 쓰게 되면 쓰기랑 실행이라는 권한.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이 있겠죠. 조합이 나오겠죠. 그리고 뭐 5를 쓰게 되면 읽기랑 실행만이라는 권한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숫자로 어떤 세 개의 숫자를 연속으로 씀으로써 그룹과 그 다음에 소유자와 그 외의 사용자들한테 어떤 권한을 줄 건지 그래서 뭐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나한테는 읽기랑 실행만 하고 그러면 읽기랑 실행 여기 4번이랑 4랑 여기에 1이니까 5를 주고 그 다음에 그룹한테는 어, 쓰기랑 실행만 준다 그러면 여기다가 3을 쓰면 되겠죠. 실행을 주고 이렇게 두 개를 준다고 치면 그 다음에 그 외의 사용자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뭐 실행만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5, 3, 1을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겠죠. 제가 이거를 실습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마이너스 L 치게 되면 여기서 아까 제가 만들었던 게 그런 파일이나 디렉터리가 없습니다. 네. 테스트라는 파일이나 마이가 있네요. 마이를 쓸게요. 이제 보시면 권한이 그냥 생성됐는데도
폴더이고 폴더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도 나도 모든 읽고 쓰고 실행이라는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또 권한이 있고 그리고 그의 사용자에는 읽기만 권한이 있고 실행 뭐 들어가는 거나 이런 거 있죠. 자, chmod 하고 얘한테 아까 531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바뀌어 있겠죠. 나한테는 읽고 실행만 그리고 그룹한테는 쓰고 실행만 그 다음에 실행만 그 외의 사용자한테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숫자 같은 경우로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숫자를 좀 계산을 해야 되는 여러 잠깐 살짝 번거로움이 있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요 방법은 어떤 거를 플러스 시켜서 유는 사용자, G는 그룹, O는 다른 사용자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A는 이제 전부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더하기 빼기를 통해서 그냥 써주면 되죠. R, W, X를 이런 식으로 플러스 한번 해볼까요? 실습. 아까 지금 권한입니다. 지금 권한이 지금 뭔가 하나 부족하죠. 여기 W 권한이 부족하잖아요. 이때 플러스 W 권한이 부족한 거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보시면 권한이 하나가 추가가 됐죠. 쓰기 권한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 제가 다시 모든 애한테 다 권한을 주고 싶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얘는 이제 폴더도 벗기고 모든 애들도 다 읽고 쓰고 실행까지. 근데 반대로 모든 애들한테 내가 다시 권한을 뺏고 싶다. 그러면 a-rwx i를 치게 되면 이때는 모든 게 다 빠져나갔죠. 그리고 다시 아까처럼 이번에는 숫자로 다시 모든 권한을 다 주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다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 사용 방법, chmod 명령. 이건 나중에 많이 쓰게 됩니다. 뭐 지금 뭐 우분투가 워낙 이런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뭐 새로운 실행 파일이 하나 생겨도 실행이 안 돼 있어서 chmod를 넣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chmod 많이 명령을 쓰는데 우분투는 좀 그런 면에서는 되게 다양하게 잘 해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덜 쓸 수 있게 사용자한테 뭐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을 만들었는데 실행 권한이 없게 만들어지는 예전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게 바로 우분투는 바로 실행 권한을 줘버리기 때문에 네, 좀 다르더라고요. 우분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많이 쓸 일 없을 수도 있고 쓸 일이 많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주인데 이제 어떤 수요주를 변환하고 싶을 때 이거는 뭐 루트로 들어와서 이제 소유주를 변환하거나 다른 소유주로 넘기는 건데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해 보시면 되고요. 그냥 뭐 저도 간단해. 근데 소유주를 넘기면 또 삭제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어서 내가 이제 내 거라도 이제 내 거였지만 내가 소유주를 넘겨버리면 음, 이거 안 될까요? 네, 이거는 그 루트 권한이 좀 있어야지 소유주를 넘기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내 하위의 계정한테 넘길 수 있지만 내 이 소유주를 넘기는 부분은 조금 그래서 만약에 내 거였지만 내가 삭제하려고 그러면 지금은 뭐 실행이다 보니까 삭제가 되고 권한이 다 있어서 읽고 쓰고 뭐 실행까지 다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삭제는 할 수 있었네요. 모든 권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소유주를 넘기는 건 루트 계정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룹은 아까 그룹 제 거가 삭제됐더라도
그룹이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룹이랑 변경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링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가기라는 좀 개념이랑 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윈도우의 개념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드 링크랑 심볼릭 링크로 구분을 하고요. 이거는 파일도 되고 폴더도 됩니다. 파일도 되고 폴더도 되고 뭐 심볼릭 링크는 이런 식으로 쓰고 하드 링크는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요거는 제가 실습을 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조금 이해되고 제가 근데 어느 절 때 이런 걸 썼는지를 또 같이 설명해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눅스에 들어가서 아이고, 클리어를 하고요. 일단은 내가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mkdir my hard 그래서 여기에 my hard를 들어가서 vi로 i.text를 치고 아무거나 써놓을게요. 이거는 상관이 없겠죠.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아까 그 썼던 게 출력이 되죠. 이때 하드 링크를 하나를 걸어 놓겠습니다. 하드 링크를 my.text를 my.hard 그리고 똑같이 심볼릭으로 하나 걸어 넣어 보겠습니다. my text를 my.symbol 그러니까 이렇게 ls를 쳐보면 심볼릭 링크 같은 경우는 좀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하드 링크 같은 경우는 아무 표현이 없는데 똑같이 출력을 해보면 my 하드 링크 같은 경우는 아니까 똑같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my 심볼 같은 경우도 똑같이 출력이 됩니다. 마이너스를 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링크 수가 누구한테 링크가 돼 있다라고 이쪽에 링크가 돼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하드 링크 같은 경우는 아무 표현이 없습니다. 이게 보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특별히 다른 것도 없습니다. 뭐 얘랑 뭐 LS로 봐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나 이렇게 생긴 거나 여기서 제가 마이너스 LF my 점 텍스트를 삭제한다. 원본 데이터를 삭제했을 경우 이제 차이가 나타나는데 해보면 빨간색으로 변했죠. 심볼릭 같은 경우는 데이터도 가지고 있지 않고 방금 보면 그냥 링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요거를 지정하고 있는 포인터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냥 갖다 쓰고 있는데 메인이 사라지니까 없어지는 거고 하드 링크는 사실상 그냥 복사한 거예요. 복사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인이 날아가도 상관이 없죠. 그대로 남아있죠. 이런 식으로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얘도 심볼릭 같은 경우는 출력이 안 되겠죠. 파일이 사라졌으니까. 왜냐면 링크하고 있는 파일이 사라졌으니까. vi로 열어보면 그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죠. 왜냐면 링크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대신 하드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남아있죠. 이거를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건 파일에서는 굳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파일에서보다는 이제 폴더를 만약에 사용할 때 이럴 때 이제 좀 사용하는데 이거는 좀 그림을 그려보면 리눅스 같은 거에 새로운 디스크를 추가한다 그래서 리눅스가 있는 이 시스템이 있는데 하드 디스크 HDD를 제가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 마운트를 하게 되면 이 슬러시 밑에 어딘가에 붙게 될 거예요. 어딘가에 하나의 공간에 파일명을 붙는데 나는 이쪽에서 뭔가를 작업을 많이 했고 데이터가 다 이쪽으로 매번 저장이 되고 있었어요. 여기 폴더명이 A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때 A로 저장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얘는 이 마지막 디스크에다가 저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 다시 좀 이런 화면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그냥 이거 뒷배경 무시하고 할게요. 하드디스크 1번 하드디스크에
어떤 하드디스크가 내 루트를 가지고 있는 하드디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루트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거의 밑에 그냥 얘 하드디스크 우리가 그 윈도우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라고 쓰지만 루트를 가지고 있는 하드디스크 밑에 어딘가에 새로운 하드디스크 윈도우에서는 D 드라이브 같은 게 여기 밑으로 그냥 붙습니다. 여기 뭐 기본적으로 MMT라는 곳에 밑에 붙겠죠. 그래서 MMT 밑에 뭐, 뭐 이름 하나로 뭐 삼성 디스크 뭐 HD라는 이름으로 붙어 있겠죠. HDD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붙습니다. 근데 내가 주로 사용하는 폴더는 여기에 뭐 여기에 데이터라는 폴더가 있으면 이쪽에서 제가 데이터를 막 왕창 쌓아서 이제 용량이 막 쭉쭉쭉 커지고 있었어요. 용량이 이쪽에 커지고 있었는데 나는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고 싶어. 열로 데이터를 집어넣고 싶은데 나는 여기에다가 계속 집어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얘를 여기다 붙이려 그러면 여기 음, 요거를 요렇게 해볼게요. 여기서 해야 되겠네요. 다시. 어, 하드디스크가 이게 좀 구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하드디스크가 있으면 여기 루트 계정이 있고 루트 밑에는 몇몇 가지 이제 폴더들이 존재하는데 요 지금 하드디스크들 안에는 이렇게 뭐 MMT라는 이제 뭔가 마운트를 해주는 폴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뭔가 많은 데이터를 막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에 내가 이제 데이터라는 폴더에다가 그 하위 폴더에다가 막 데이터를 집어넣고 있었어. 근데 이 하드디스크 용량이 100기가짜리인데 용량이 막 꽉 차고 있어요. 근데 새로운 내가 하드를 사서 뭐 윈도우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C 드라이브고 D 드라이브를 하나 더 사서 여기를 딱 붙여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저장해주고 싶은데 이제 D 드라이브, C 드라이브 완전히 구분이 돼 있으니까 얘를 뭐 C 드라이브에 누군가 밑으로 붙이는 게 이제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데 리눅스 같은 경우는 얘가 D 드라이브가 아니라 새로운 하드디스크를 붙여도 D 드라이브가 아니죠. 하드디스크를 사면 얘가 요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요 MMT라는 곳 밑에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의 가장 앞에 패스는 슬러시 MMT 그리고 얘 뭐 고유 이름 HDD가 되겠죠. HDD가 됩니다. 그러면 요 HDD 밑으로 공간에다가 파일을 저장하지 않는 이상은 이 하드디스크는 사용을 안 하게 됩니다. 용량이 안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에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데이터라는 폴더에. 그때 요 폴더를 여기다가 심볼릭 링크로 딱 붙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로 집어넣게 여기 심볼릭 링크로 붙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폴더를 여기로 심볼릭 링크를 붙여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계속 제가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 여기다 계속 저장하게 되면 여기의 용량이 사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사용했었고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리눅스로 돌아와서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거는데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거는데 바로 다시 뭐 써야겠죠. 그 다음에 my 심볼이라고 한번 해보면 얘는 디렉토리는 하드링크를 걸 수 없어요. 하드링크는 그냥 복사하는 거니까 디렉토리를 하드링크 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여기서 아까 마이너스 X라는 옵션을 쓰게 되면 심볼링 링크가 걸리죠. 뭐가 이렇게 나옵니다. 파란색으로.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아까 거기 있는 폴더들, 문제가 됐던 폴더들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마이 심볼이 요 하드 링크를 링크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다, 그냥 제가 어때 이제 썼던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예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리눅스에서 잘 쓰다가 어떤 데이터를 꾸준히 모으고 있었는데 데이터가 이제 용량이 부족할 것 같아서 하드디스크 하나에다가 새로운 하드디스크 하나 더 붙인다. 이게 C 드라이브고 얘가 D 드라이브다. 이건 윈도우적인 개념이고요. C 드라이브에 있는 어느 무수히 많은 패스 중에 하나가 얘가 여기 하나 붙는 거예요. 여기 패스 이후로 써야지 얘의 용량이 증가하는 거고, 이 패스 말고 이런 패스에다가 쓰게 되면 얘의 용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데이터를 만약에 뭐 서버에 계속 축적되는 뭐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얘를 써야 되는데 얘가 여기에 이 밑에 있는 얘네들이 여기에 패스가 여기에 걸렸으면 좋고 싶다면, 그리고 그렇게 걸렸으면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링크를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주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럴 때 사용한다라는 걸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링크는 그런 때 아니고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때만 사용했습니다. 뭐 파일 하드 링크라든지 심볼릭 링크라든지 굳이 뭐 제가 다른 경우에서는 굳이 쓸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압축 이제 해제인데요. 압축 해제는 그냥 말로만 좀 하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직접 한번 실습을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타르라는 타르라는 이제 타르라고 해서 묶는 파일을 묶어주거나 풀어줄 때 쓰는 건데 이제 타르로 묶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폴더처럼 하나의 파일들을 쭉 묶어놓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압축률은 타르는 거의 없습니다. 타르로 압축을 하면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압축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압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타르를 가지고 묶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압축률을 높이기 위해서 XZ로 압축되는 거, G집으로 압축되는 거, BZ집으로 압축되는 방법들, 그리고 그거를 해제하는 방법들입니다. 제가 뭐 타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그냥 한 가지만 딱 보여드리면 이거 그냥 그대로 치면 되겠죠. 한번 쳐볼게요. 지금 myHD라는 얘를 여기를 그냥 여기 들어가서 압축을 하는 게 재밌겠네요. 이렇게 해서 타르로 cvf my.taru 하고 별을 치게 되면 두 개가 압축이 된 겁니다. my.taru로.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압축률을 좀 더 주고 싶다. 사실 여기 좀 파일이 작아서 압축률이라는 것도 개념이 좀 없긴 한데, 예. 압축이 더 커졌죠. 타르로 묶으니까. my,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위 올려서. 어, 소문자 J가 B집2로 묶는 방법이고요. 여기에 타르.b 이건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걸로 압축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맞춰주는 게 좋고요. 명령어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네, 요 지금 세 개 파일이 요렇게 압축이 됐는데 많이 작아졌죠. 용량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아지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타르는 압축률이 없고 그냥 닫혀져 있는 거고, 그래서 얘를 뭐 제가 5라는 곳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무브로 타르점 얘를 5로 보내고, 여기서 이제 압축 푸는 방법은 PPT에 나와 있는 XFJ, 요거는 아마 명령어가 좀 반대이긴 한데 이렇게 하고 치면 네, 아까 압축이 풀리면서 원본 데이터를 제외한 세 가지 압축 파일들이 풀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라는 거 요거 정도만 한번 묶음만 알고 계시면 어떤 걸로 압축되어 있는지 보시고 압축 해제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ind로 경로 찾기인데요. 이건 그냥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네임밖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네임을 써서 폴더를 찾는 거죠. 또 실습을 보여드리면 find 마이너스 네임 하고 찾을 이름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 현재 폴더 이후로 하고 마이너스 네임하고 아까 타르 묶어놓은 거 마이 타르 제가 별이라는 걸로 한번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된다. 저는 마이너스 네임 옵션만 많이 쓰기 때문에 네임 옵션만 보여드린 거고요. 이런 옵션들이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한 번 더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마이너스 네임만 써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로도 있긴 한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름으로 찾는 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것들은 제 생각엔 굳이 사용 안 하실 것 같아요. 파일 위치 검색인데 한번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한번 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굳이 예, 쓰지 않는 저 같은 경우는 잘 쓰지 않는 명령어들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명령어 정도만. 그리고 아까 요 명령어를 이렇게 같이 쓰는 방법이라든지 요 파이프라는 요 지금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같이 쓸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한번 해보면 ls-l 하고 제가 아까 빈 한 다음에 요 명령어를 같이 쓰는 겁니다. 요게 $1 표시를 시프트 하는 거거든요. 아까 그 같은데 사실 이런 거를 어떻게 잘 쓰냐에 따라서 활용도는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Q를 누르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필터 이런 식으로 필터도 이거는 필터라는 걸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파이프로 같이 해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리덱션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파일을 그쪽에다 이제 출력되는 결과를 이쪽으로 보낸다는 건데 아까 제가 잠깐 사용하긴 했었는데 뭐 새로운 파일에다 지져넣는 거고 두 개를 쓰게 되면 그 밑에다가 또 계속 내용을 집어넣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 방향도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도 쓰고요. 요거는 그냥 표준 출력 방향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저장하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요 두 가지인데 결국은 요거밖에 안 쓰겠죠.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ls 빈을 아까 제가 했듯이 a 텍스트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하나만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집어넣으면 a 텍스트 값이 쭉 나오다가 이 밑에 이제 이거는 삭제되지 않고 근데 제가 다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ls 요거 하나만 쓰게 되면 이제 그 파일 안에 있던 정보들은 삭제가 되고 요 정보만 싹 다시 들어오는 거죠. 이거를 아까 좀 파일이 많아서 헷갈렸을 수 있는데 두 개를 쓰게 되면 파일 안에 내용이 삭제되지 않고 또 들어가는 겁니다. 보면 하나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또 들어와 있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리덱션이라는 기능입니다.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면 뭐 컴파일 했는데 GCC 했는데 어떤 에러가 났을 때 쭈루룩 나가다가 없어지니까 뭐 못 볼 때 이 리덱션을 쓰게 되면 명령은 안 나오고 출력이 그쪽 파일로 출력이 되는 거죠. 화면으로 출력이 안 되고 파일로 출력이 된다라고 이런 내용들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PS 명령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프로그램 하다가 무한 루프로 빠지거나 어떤 프로세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끄고 나가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다양하게 이렇게 탑하게 되면 뭔가 돌고 있는 프로세서들이라든지 얘를 볼 수도 있는 건데, 이건 탑이라는 명령어고요. Q를 누르면 다 꺼지고, 그 다음에 PS를 치면 이 명령어가 있는데, 제가 만약 여기서 VI를 치고 A점을 친 다음에, 사실 이런 거를 잘 하시면 안 되는데, 여기서 터미널을 그냥 닫아버리시는 분도 있어요. 윈도우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근데 이, 이 우분투는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옛날엔 그냥 이게 닫히거든요. 그냥 닫지 않아도 닫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또 켜보면 PS 치게 되면 이때는 남아있네요. 다시 그럼 제가 VI로 A점 이걸 열어볼게요. 아, 열리네. 이거 뭐 우분투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이게 안 나오는데, 어쨌든 PS라는 거는 프로세서가, 어떤 프로세서가 돌고 있을 때 그럼 프로세스를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설명이 좀 잘 안 되니까. 프로세서를 하나 돌려보려면 우리가 뭐가 있죠? 바로 저번에 만든 헬로 월드에다가 제가 하나를 추가해 볼게요. Y문을 넣고 컴파일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A.out을 실행시키면 프로세서는 계속 돕니다. 그러면 하나를 더 새 걸 열어볼게요. 이때 ps-l ps-al을 치게 되면 여기 A.out이 나오죠. 이제 어렵게 찾았네요. ps-a 옵션, 실수했습니다. ps-a 하게 되면 이렇게 아웃이 계속 돌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요것도 여기 뭐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가정할게요. 이걸 그냥 닫아버리면 당연히 멈추겠죠? 일단 닫아볼까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터미널을 닫으면 이 프로세스가 강제 종료하게 됩니다. 이거는 터미널 닫으면 프로세스 종료되니까. 이때 얘는 사실 이 터미널은 아무것도 지금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를 끝내지 않는 이상, 뭐 강제로 종료하는 뭐 컨트롤 Z인지 X라든지 이런 버튼을 누르지 않는 이상은 프로세서가 종료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데, 무한루프로 돌고 있죠. 이때 PS로 그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또 뭐 여기에는 지금 설명은 없지만 탑이라는 걸로 열어보면 무한루프가 돌고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은 자원을 가져가서 쓰고 있는 애가, 뭐 A.out이라는 애가 하나가 쭉 뜨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자원들을 가져가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죽이는 게, 죽인다는 표현으로 kill이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이거를 ps-a를 통해서 얻은 PID로 505라는 애로 kill이라는 명령어에 -9 옵션을 주고 505를 치게 되면 이쪽에서는 딱 죽었음이라고 뜨죠. 그러면서 다시 무한루프가 풀려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kill이라는 명령어까지도 이 ps와 kill은 같이 쓴다. 저는 좀 많이 쓰는 옵션이니까요.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뭐 이런 트리 형태나 이런 거는 굳이 뭐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넘기고요. apt get이라는 명령어는 이제 우분투에서 한 번에 쉽게 이제 패키지를 설치할 때 쓰는 명령어고요. 의존성이나 이런 걸 다 확인해 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요 명령어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인스톨이라는 명령어 한번 읽어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엄청 많이 쓸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되고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요런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까 위에서 요런 것들 명령어들은 좀 사용해 봤죠. 여기 이 다운로드 받는 것들이나 이런 패키지 정보들은 소스 리스트라는 파일에 내용들이 좀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업그레이드 해줘서 뭔가 패키지들이 최신 패키지들로 설치가 될 수 있게 의존성들을 다 확인해 주는 거, 업데이트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는 거고, 이 밑에 있는 명령어들 이제 패키지 삭제하거나 이런 건 사실 잘
개인용에서는 잘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요것들은 이제 좀 많이 안 사용하긴 하는데 이 위에 두 개는 많이 사용하고요. 인스톨이라든지 그다음에 패키지 이런 것들 리스트 업데이트 하는 것들은 이제 많이 본다. 우리가 실제로도 방금도 사용해 봤고요. 그리고 이런 명령어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명령어들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이런 명령어 잘 쓰지 않다 보니까 의존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패키지들이 설치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쪽에서 이제 명령 인스톨을 눌러보면 여기 source.list라는 곳에서 파일이 있는지 URL 위치를 확인해서 이런 패키지들이 저장되어 있는 메인 패키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패키지인데 어떤 패키지들은 무료 패키지 이 명령어 요 패키지의 이런 구조에 따라서 무료면서 뭐 인증되지 않은 뭐 무료가 아닌 패키지들 이런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들의 목록들이 존재하고요. 그런 것들로 이렇게 네 가지 타입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만 있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요 지금 7단계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설치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다운받고 설치하고 뭐 이런 구조가 됩니다. 리눅스 파일 시스템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모든 리눅스는 여기 이 루트 계정 밑으로 해서 다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윈도우에 이렇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개념이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루트를 가지고 있는 게 어느 하드에 있냐에 따라서 그 밑으로 이제 용량이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미디어가 붙을 때마다 여기 하이 폴더 어딘가로 붙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장치 같은 거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파이 시스템 안에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리눅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파일이 가장 중요하다. 파일 시스템을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뭐 새로운 기능들, 새로운 장치들을 알아가는 데서도 매우 중요하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어떤 USB 장치라기보다는 뭐 어떤 장치를 하여튼 붙였을 때도 이런 장치들이 다 파일 시스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를 하나 연결한다고 치더라도 뭐 그 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설정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블루투스나 이런 옵션 쪽에 들어가서 거기에 나오는 데이터들 이런 걸 확인하게 되지만 리눅스는 블루투스가 만약 리눅스에 붙었다 그러면 어딘가에 파일로 존재하게 됩니다. 파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파일은 루트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 파일은 모든 걸 다 열어볼 수 있겠죠. 그럼 거기에 뭐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장치의 정보를 파일로 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정도의 스킬 정도, 그런 걸 볼 수 있는 정도의 스킬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겠지만요. 예, 그런 식으로 디렉토리를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파일의 뭐 종류인데 일반적인 파일이고 이건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여기 뭐 텍스트 파일, 뭐 바이너 파일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충분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파일 종류가 이게 말고 이제 디렉토리 파일이랑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심볼릭 링크 파일이랑 그 다음에 장치 파일, 장치 뭐 키보드, 마우스 모든 게 다 파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위치에만 자기가 본인이 알 수 있다면 장치들을 파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가시면 뭐 모니터든 키보드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리눅스에 모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다 장치 파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심볼릭 링크 파일이나 그 다음에 나머지 위쪽에 이제 텍스트 바이너리 이런 거 제외하고 디렉토리는 세 개는 가장 기본적인 파일들이죠. 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윈도우에 잘 없는 그런 파일들이 또 추가적으로 더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이제 효율적으로 루트 디렉토리를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 명령어 아까 제가 가장 많이 읽어보는 건데 그냥 명령어가 있다 보니까 보시면 어떤 명령어가 있는지 뭐 리눅스 시스템에 따라서 명령어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트 명령어들 위치한 거 사실 여기는 잘 볼 일이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아니 또 하는 게 우리가 여기 홈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런 쪽도 좀 볼 수 있고 뭐 이런 쪽도 공부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 이건 루트, 경환 1대 라이브러리나 이쪽으로 마운트를 하게 되면 요 두 군데 정도로
요 정도가 아마 사용되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 파일이나 이런 거를 건드리거나 이렇게 이제 볼 때라든지 이럴 때 요쪽 유저라든지 ETC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요쪽 이 정도가 아마 여러분들이 건드리면 많이 했을 때 정도는 이 정도까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이 정도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거 정도는 한 번씩 뭐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요. 저는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메시지가 여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메일이나 이런 거 뭐 메시지 오거나 이럴 때 이쪽에 파일로 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게 되면 여기까지 오고, 더 많이 공부하게 되면은 뭐다 일일이 하나씩 다 체크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구조는 비슷합니다. 지금 제가 한번 다시 리눅스 들어와서 한번 보여드리면, 하나는 클로즈 시키고 이제 두 개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비슷하죠? 뭐 좀 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리눅스 시스템마다 기본적으로 그 전에 한번 그런 질문을 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 리눅스 버전에 대한 질문을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리눅스 버전. 리눅스 버전이 다를 때마다 이런 패스에 있는 파일들의 위치가 조금씩 변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씩 다 변하는데, 이게 이제 그 조금씩 변하다 보니까 요런 패스가 하나가 틀려서 에러가 떠가지고 그러니까 어디서 에러 뜨는지를 모르고 헤매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냥 제가 저번에 VM웨어 말고 그냥 PC에 설치가 돼 있어서 그걸로 해도 되냐고 질문하셨던 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버전을 생각을 안 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좀 실수한 부분이고, 사실상 버전 때문이라도 이거를 맞춰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 뭐 조금의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패스 차이 때문에 안 되면 되게 억울하거든요. 이게 텍스트로 출력이 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 제가 GCC 지금 이거 하라고 GCC 그 과제 내드렸죠. GCC 점 되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메인 점 C 요거 하나만 치라고 했는데, 결과를 보면 요 메인에도 오타를 내셔서 여기에 막 줄줄이 워닝이 엄청 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도 우분투 GCC가 워낙에 그런 거를 웬만하면 잡아줘서 A.out이 출력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실행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 메인에 이 메인에 점 C를 오타를 내놓고 GCC를 해서 여기에 막 워딩이 떴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어디가 틀렸는지를. 그런 분들이 과제 내신 분들 중에 있습니다. 뭐 아예 없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뭐 하나가 쭉 바뀌어서 워닝을 딱 내뱉었다 하면 모르겠죠. 그래서 뭔가가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가 점점 커져서 여기서 나온 결과 하나, 요 A를 가지고 또 새로운 결과를 내야 되는 B점 아웃이 나와야 되는데, 이 B점 아웃이 못 나온다 그러면 어 되게 이제 그때부터 고통이거든요. 왜 B점 아웃이 안 나오는지, A가 잘 만들어져야지 B가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GCC를 써야 될 수도 있고, 이제 메이크랑 컴파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OS 버전을 맞춰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저번에도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OS 버전을 안 맞추고 가신다 그러면 이런 차이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OS 버전을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유닉스나 리눅스는 루트 시스템, 루트 디렉토리를 시작해서요. 루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밑으로 이제 쭉 붙는 구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붙는 구조고요. 그래서 루트 디렉토리를 와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든 그 밑으로 하이로 모든 장치든 어떤 것든 파일들이 쭉쭉 붙는다라는 그런 개념이니까요. 이 구조는 이제 루트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퍼져 나간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의 있다라는 거, 아까 앞에서도 사실 설명드렸던 이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이니까요. 디렉토리 구조에선 루트가 이제 가장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 아까
슬러시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실습을 리눅스 실습하면서 아마 많이 이 부분들은 왔다 갔다 하실 거니까요.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일 경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절대 패스랑 제가 이거는 실습을 하면서 PWD라는 걸로 PWD라는 걸로 많이 실습을 하면서 패스에 대한 얘기들 그런 내용들 절대 패스랑 그다음에 뭐 상대 패스 점점 두 개 하고 슬러시 쓰면 이런 식으로 쓰면 이제 상대 패스 그 내용이고 하위 폴더나 상위 폴더로 움직일 때 점점으로 왔다 갔다 점 하나는 의미 없고요. 뭐 이제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쓰면 네 아이고 점 점 두 개 쓰고 이렇게 하고 점 하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네 그런 식의 것들이 된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VI 편집기인데 제가 지금 PPT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제 빼놨던 것 중에 셧다운 명령어가 있는데 셧다운 명령어가 지금 제가 명령어가 준비가 안 돼 있었네요. 그래서 셧다운 명령어를 마이너스 R 리부팅 한다는 거고 시간을 줄 수 있는데 뭐 5분. 이거는 루트 명령어가 될 수 있겠죠. 셧다운 마이너스 R 5를 주면 5분 있다가 끄겠다 라는 거죠. 그러면 저한테 이 명령어가 저한테 온 겁니다. 바로 수두로해서 이제 너 5분 있다가 종료될 거야 라는 걸 저한테 온 거고요. 이때 이거를 취소하는 방법은 저한테 이제 왔으니까 루트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그냥 루트로 들어와 봤습니다. 셧다운 마이너스 C 캔슬을 놔버리면 그런 명령어들을 뭐 취소한다. 근데 이 명령어가 아까 저한테 가는 거죠. 여기 이렇게 하나를 더 열어볼게요. 얘는 터미널은 저죠. 여기서 다시 셧다운 마이너스 리스타트 5분 치면 얘한테도 갑니다. 그랬을 때 다시 수도 이거 수도 똑같은 거죠. 뭐 얘한테도 해도 나오고요. 루트로 수도 셧다운 더 기억나네요. 셧다운 마이너스 C로 쳐서 제가 패스워드 틀린 것 같아요. 네, 치면 땅 다시 풀려서 캔슬이 나기 때문에 루트가 다시 살아나고 5분 있다 종료된다는 게 풀려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얘의 사용자가 그러니까 루트라는 사용자에 의해서 내려지면 얘한테는 이제 뭐 끝난다. 몇 분 있다 끝난다.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바로 날라오죠. 5분 있다가는 시스템이 종료된다. 리부팅 된다. 라는 정보가 이렇게 날라옵니다. 시스템이 리부팅 된다는 정보가 날라오니까 그거 보고 뭐 더ችን 연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한 번에 우리가 끄는 명령어는 셧다운 마이너스 셧다운 나우가 바로 끄는 겁니다. 그냥 바로 끄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그러니까 이런 우리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셧다운 나우를 꺼도 되는데 셧다운 나우를 끄지 않고 바로 어떤 시간을 정해줘서 다른 사용자한테도 언제 꺼지는지를 미리 이제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셧다운해서 이제 쓸 수 있는 거고요. 우리 같이 이제 개인이 쓰는 리눅스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어떤 내용 중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수도가 있었는데 이 수도 같은 경우는 어,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이 su라는 명령어를 되게 많이 썼어요. 왜냐면은 그 루트 계정으로 들어가서 꼭 해야 될 패키지 설치나 이런 것들이 다 루트 계정으로 들어와서 설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기 루트 패스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루트 계정으로 많은 걸 설치하다가 내가 지금 루트 계정인 줄 모르고 그냥 내
여기로 와서 여기로 와서 내 폴더를 와서 여기서 이제 뭔가 작업을 하고 시작해요. 루트 계정인지를 모르고요. 루트로 가지고 막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러면 어느 순간 뭔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리면서 리눅스 시스템이 뻥나는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제가 이제 학부 때는 우분투가 없이 페도라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때는 수두라는 명령어가 없었고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수두 명령어가 생기면서부터 굳이 루트를 들어가지 않아도 웬만한 것들이 루트를 들어가지 않고도 웬만한 것들을 수도 명령어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할 일이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수도 명령어가 씀으로써 계정을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계정인지 이런 건 알 필요 없죠. 그냥 내 거에서 잠깐 루트의 권한을 잠깐 갖다 쓰고 바로 반납해 버리니까 권한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수도 명령어는 그런 식으로 사실상 수도를 쓰나 루트로 들어가서 쓰나 똑같습니다. 단지 암호를 한 번 더 입력하고 뭔가 더 많이 쳐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거를 빨리빨리 치면 로그아웃을 빨리빨리 하면 똑같습니다. 하지만 수두보다 편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수두보다 편할 수는 없겠죠. 이게 이제 수두 명령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PPT 없는 내용들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린 부분들이고요. 이제 VI 편집기인데 어, VI 같은 경우는 그 일반적인 우리가 텍스트 입력하는 이런 마우스, 키보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키보드만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이제 VI 편집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집 기능도 되게 높아져야 되고 뭔가 검색 기능도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키보드에서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냐를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모드로 이제 존재를 합니다. 어떤 다른 모드도 있지만. 그래서 VI 같은 경우는 마우스 없는 환경에서 사용하는 편집기고요. 그 다음에 명령어 모드와 마지막 핵 모드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거는 그냥 설명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우리 가장 잘 알고 있는 아까 제가 헬로 월드를 VI로 열어보면 키보드 마우스로 움직이는데 이 지금 상태가 명령어 모드입니다. PPT로 잠깐 다시 돌아와서 보면 명령어 모드에 이런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다 쓸 수도 있고요. 뭐 안 쓸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명령어 모드에 이런 명령어들이 있어요. 제가 뭐 쓰는 거 이거 A, I, 그 다음에 뭐 DD,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뭐 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면서 쓰셔도 됩니다. 저는 근데 그냥 잘 쓰진 않고 커서 이동 뭐 이런 거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마지막 핵 모드는 파일을 나갈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쓰는 것들은 여기서 이거, 이 저장하는 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뭐, q 나갈 때, 근데 뭔가 강제로 종료할 때, 저장하면서 종료하기, 저장하면서 강제로 종료하기, 요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문자열, 뭐, 그 다음에 검색, 뭐, 이렇게, 셋, 이런 거 좀, 여기는 좀 더 많이 쓰긴 하네요. 라인으로 커서 숫자 이동하기.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서 명령어들 같은 경우 한번 요거 하나 보고 해볼까요? 저도 잘 안 쓰는 것 중에 복사 기능이 있는데 어, 현재 줄을 버퍼로 복사하고 붙여넣기가 P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서 얘를 YY 두 번 치고 그 다음에 P를 누르면 계속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이게 YY 두 번 쳐서 복사된 거를 계속 붙여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I를 누르게 되면 이때부터가 편집 기능입니다. 이런 지우는 거, 쓰는 거, 뭐 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다시 내가 명령어 모드로 가고 싶다. 편집 기능. 그러니까 처음에 명령어 모드로 왔다가 I나 A를 누르게 되면 편집 기능으로 왔다가 다시 명령어 모드로 돌아가는 방법은 ESC를 누르면 이 명령어 모드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다시. 그래서 얘를 다시 YY 복사하고 P로 붙여넣기 하고 너무 많아졌다. DD 하면 명령어 모드에서 삭제. DD 두 번 누르면 삭제됩니다. 줄 삭제.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다시 여기서
A를 누르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써지지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while문 앞에서 내가 A를 누르게 되면 I를 누르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써지는 거고 여기서 A를 누르게 되면 그 다음 줄에 써지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A든 I든 어디에 넣을 건지. 그래서 뭐 맨 마지막 줄에서 A로 넣을 거냐, A로 넣을 거냐, 아니면 여기서 I로 넣을 거냐,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명령어 모드로 왔다가 이제 저장을 해야 하거나 뭔가 새로운 걸 할 때 set new를 하게 되면 줄 같은 거 이게 마지막 모드입니다. 이거 마지막 모드 들어가려면 세미콜론 버튼 여기 밑에 아무 데서나 그 편집 모드가 아닌 상황에서 편집 모드에서 하시면 안 되고 명령어 모드에서 세미콜 누르면 밑으로 이쪽으로 바로 날아가면서 마지막 핵 모드로 들어오게 되고 이때 저장을 누르는 방법이 아까 저장을 다른 이름으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제가 다른 이름으로 하고 저장을 안 하고 나가는 거 휴 하는데 뭐 어떻게 뭐 말이 많죠. 무시하고 나가려면 다시 입력하라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서 큐하고 느낌표라면 무시하고 나간다. 그러면 ls 쳐보면 아까 요거 제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거에는 이게 저장이 돼 있고 반대로 main.c에는 아무것도 저장이 돼 있지 않은 아까 제가 while문 넣은 거 이거 지우고 다시 저장 이런 식으로 VI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VI에 대해서 잘 쓰게 되면 사실은 편집 기능보다 더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VI 뭐 기능들이 잘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저도 VI 뭐 리눅스는 저도 VI를 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이런 편집 기능에 만약 이런 다양한 명령어들을 다 쓰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이동하고 I하고 O만 있어도 요 지금 제가 치워놓은 거 줄 삭제하는 거 그 다음에 X 이 정도네요. X 파일 델리트 하는 거 명령어에 델리트 하는 거랑 편집에서도 충분히 줄을 지우거나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만 있어도 편집 기능으로 가서 또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가 VI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리눅스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명령어들 위주로 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명령어들이랑 그다음에 파일 시스템 정도를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VI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쓰는 것들, 뭐 문자를 찾는 거 이런 거 한번 여기 있는 거 명령어 한번 싹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활용하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 지금 설명했던 VI 편집기 말고 지금 이쪽까지 명령어 구축하면서 명령어들 여기에 좀 빠졌던 게 수두랑 그 다음에 셧다운 명령어가 좀 빠져 있는데 그런 것들 제가 추가로 말로 설명드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스트로 한 번씩 다 한번 쳐보시고요. 특별히 이번은 실습 위주의 과제입니다. 과제가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다 쳐보시고요. 그래야지 또 여러분들한테 머리에 각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그 오픈 채팅방으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지금 안 들어오신 분들도 들어오고 학기 내에는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게 많이 질문을 저한테 많이 주시면 다른 분들도 그 질문 보고 다 해결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질문들 보면은 쉬운 질문도 있고 진짜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서로서로 이제 질문 자체가 공유가 되면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거를 한번 꼭 다 들어와서 그쪽에서 나중에 뭐 통합 어차피 같은 내용을 할 반이기 때문에 반이 다르더라도 통합으로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채팅방까지 들어오시면 되고 오늘 수업 아마 시간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은 시간이 안 나오지만 아마 엄청 길게 영상을 녹음한 것 같아요. 제가 늦은 시간까지 지금 수업을 진행한 것 같아가지고 이게 좀 길어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환경 설정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부분이고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의 끝입니다. 감사합니다.